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아마 먼저 앞 세션을 잘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도 같은데 이게 그 영어로 진행된 그런 세션이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사님의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베리타스의 데이터 보호 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질리언시 우리나라에서도 그 2024년 2월 1일이죠. 그때 그 금융위원회에서 전자금융 감독 규정 정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사이버 레질리언시 보건력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이제는 좀 많이 보편화가 됐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고 보건력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 같은 이제 그 벤더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일종의 업계 통용의 단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앞선 세션을 잠깐 레오페도 말씀드린다면 요새는 뭐 클라우드든 뭐 오픈소스 DB든 뭐 쿠버네티스든 검토할 게 굉장히 많고 한데 그것들을 어떻게 데이터 보호를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저기 둥둥 떠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데이터 보호를 잘해서 그 디제스터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잘 복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회사가 레질리언시, 복원력이 많이 준비가 돼 있고 데이터를 잘 복원할 수 있다면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내가 IT 담당자인데 서비스가 잘 운영이 돼서 회사의 비즈니스 연속성이 유지가 됐고 준비를 잘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분명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꼭 금융권에 국한된 얘기만이 아니고 이미 제조 고객사나 이런 분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검토를 많이 이미 하신 걸 넘어서 운영 단계에서 몇 년이 지난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뭐 비즈니스 연속성 위에 사이버 보건력, 레질리언시가 중요한 사항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데이터스는 백업 시스템이 웜 영역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할 수도 있고 회사 내에 관리 시스템이 있다면 그쪽도 연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요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진 게 근래에 굉장히 유명한 그 가상화 회사가 어떤 회사로 합병이 되면서 비용이 이만큼 어디 회사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오픈스택 커뮤니티 버전의 오픈스택을 검토하는 고객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오픈스택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사상도 좋고 버전이 아무래도 커뮤니티 버전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벤더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고객분들은 안정성을 위해서 벌써 이만큼 싹 업그레이드 해버렸는데 저희는 못 따라가서 이제 데이터 보호를 못 한다거나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어떤 벤더가 가격을 올려서 낸 버전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데이터 보호가 안 돼 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검토할 게 많아졌는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다는 부분, 많은 준비가 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간단히 요약하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쿠버네티스에 이제는 DB도 오픈소스 DB도 쓰고 정말 IT 환경 복잡해졌고 뭔가 방어해야 할, 보호해야 할 데이터들의 유형도 정말 다양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건데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베리타스로 할 수 있습니다. 요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를 더 메시지를 얹은 게 360 디펜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데이터 가버넌스에 해당하는 거는 그 처음에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인벤토리를 해서 얻고 그거를 어떤 데이터인지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분류가 끝났다면 백업을 해야겠죠. 근데 백업의 함에 있어서도 이게 랜섬웨어에 감염됐는지 백업을 너무 안 받았다든지 데이터가 오염된지 아닌지를 데이터 시큐리티를 통해서 이것들을 알아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데이터 프로텍션 이거는 데이터가 장애가 생겼다거나 굉장히 빠른 복구를 해야 될 때 잘 백업된 안전한 클린한 데이터를 갖고 또 복구 전에도 이것들을 오염된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복구를 해라라고 되어 있고 요 오른편 그림에 보시면은 여러 벤더들의 보안 벤더들의 아이콘 로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들은 저희가 내부에 있는 서드 파티의 보안 벤더들과 연계해서 넷 백업들이 그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백업이 잘 된지 오염된지 아닌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얘기 나온 게 아마 레드랩 얘기라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베리타스가 하도 보안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는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제로 고객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머리열이 감염됐을 때 너희 베리타스 제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근데 고객사 환경을 할 수는 없고 그럴 때 이제 베리타스 랩에 이제 펜스 쳐놓고 베리타스 랩실 만든 겁니다. 거기 일종의 무슨 뭐 좀비 바이러스 키우는 것처럼 거기다가
머리를 심고 실제로 머리에 감염됐을 때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이제 얼마나 어떤 시나리오들을 복구를 잘해서 해보고 어떤 그 운영 임팩트가 있을지를 미리 감지해서 제품에 녹이고 이런 것들을 레드랩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360 디펜스. 이거 그냥 말로만 들으면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 되겠어?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시는 거요. 레드랩에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네요, 지금. 네. 그래서 실제 머리를 주입해서 혹은 그와 유사한 여러 랜섬웨어나 네. 혹은 고객사의 뭐 계정계 DB가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검증해보고 이런 것들을 수치화했고 이런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그러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쭉 생각을 해보면 베리타스는 이 데이터 보호를 함에 있어서도 일부를 뭐 안전하게 지키겠다가 아니네요, 이제는. 그렇죠. 진짜 이 데이터 보호가 필요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전략을 360 디펜스라는 걸로 지금 앞서서 내세우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드는 의문이 어쨌든 최근에 IT 환경은 앞서서도 언급이 됐지만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쿠버네티스까지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IT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솔루션으로 통합적으로 좀 관리하고 보호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베리타스 솔루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예, 화면을 보시면은 상단에 있는 게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라는 그리고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백업의 중복적 영역에 내 데이터만 도착이 돼 있다면 일단 안전하다. 복구 바로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백업번으로 고속의 백업을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백업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장기 보관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해당하는 리커버리 볼트라는 저희 제품 혹은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불리우는 테이블 대체해서 장기 보관 소선할 수 있는 온프라미스 상에서 그런 제품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 고객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굉장히 큰 디제스터를 데이터 센터에 입어서 계정계 DB나 뭐 이런 것들은 원격 복제를 통해서 잘 가봤지만 덜 중요한 와스나 웹서버는 테이블로 뭐 백업 복구하면 되지라고 했었지만 막상 그것들이 심각하게 손상되다 보니 와스나 웹서버들이 바로 복구가 안 돼서 대외적인 그 홈페이지, 그러니까 코어 DB는 올라왔지만 거기에 관련된 그 웹서버 서비스들이 안 올라오니까 바로 재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핵심은 가능하다면 모든 업무를 다 백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래 시점에서는. 그리고 그것들을 넷백업의 중복적 영역,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아니든 간에 거기로만 저장이 된다면은 저장을 잘 할 수 있고 특히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360 디펜스, 그 레드앱에서 검증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에 특화된 솔루션으로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대내적으로 오염된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기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그 금융권에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잠깐 나눴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융권에서도 그 규제가 좀 완화가 이제 돼서 금융권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좀 강화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주셨던 이런 360 디펜스나 그리고 레드랩을 통한 그런 검증 방법 이게 금융권에서도 통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감독 규정을 충족할 수 있으면서 금융권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말씀드리자면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VTL 백업을 현재 받고 있고 VTL 간에 원격 복제를 하시면서 테이프로 소산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근래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뭐 국내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놓고 10년 이상이 넘은 거죠. 그러다 보니 상면도 차고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도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차세까지 올리다 보니까 상면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제3센터를 만들어야 되나 비용 너무 그런 상황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검토해 볼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구축이 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담당자분은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하신 거고요. 누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서도 결론은 안전하게만 저장돼 있다면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된다라는 얘기였고 앞서 말씀드린 2월 1일 날 금융감독 시책에서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그렇게 완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제조기업들은 기술 선도적으로 가고 계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제조 고객사 많이 가 있지만 금융 고객사마저도 시대의 트렌드를 이렇게 따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금융 고객들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진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명 공간이 없으니까 데이터 센터 더 짓지 않는 이상은 제3의 그런 공간을 서로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로 대체하고 싶은 그런 수요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소산한다는 거는 복구 상황이 생겼을 때나 그렇게 내려받을 때의 비용, 이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비용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리타스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보통은 그림 왼편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S3 스토리지와 함께 예를 든다면 AWS의 EC2 환경에 내 백업을 깔고 거기에 S3 스토리지를 연결하면은 이제 중복작업 백업이 자동으로 켜져서 비용 효율적으로 백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클라우드에 있는 스냅샷 백업도 물론 그런 부분이 백업이 되긴 합니다만 중복 작업 백업이 더 효율이 좋고 비용 효율적으로 된 사례들이 많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중복 작업 백업이 된다는 부분이 핵심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그림은 일반적인 EC2 환경에 스토리지를 저 연결해서 뭐 가장 비용 효율적인 글래시어 같은 것도 있고 혹은 뭐 일반적 S3 스토리지 연결한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고객분들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베리타스가 다 해주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걸 또 당연히 원하실 테니까. 그래서 베리타스표 스토리지 애저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리커버리 볼트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나 고객분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뮤터블 스토리지, 웜 스토리지 기능도 켜서 스토리지를 쓸 수 있으면서 소산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리커버리 볼트는 히든 코스트가 예를 들면 100테라를 구매하셨는데 연간 그 중에 한 20% 정도는 저희가 이그레스 비용이 공짜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일반 S3 스토리지를 쓰게 되면은 온프라미스로 데이터가 내리면 무조건 과금 대상인데 저희는 20% 연간 20%까지는 보통 공짜로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나 일반적인 복구를 많이 한 고객사를 보게 돼도 전체 백업 장비의 데이터의 10% 이상 꺼내는 건 거의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거의 무료로 사용.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장점이 있고 그러네요. 손댈 필요 없이 저희가 관리해주는 스토리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에 있는 대상을 온프라미스의 소산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클라우드 내 리커버리 볼트를 두고 거기에 백업 서버 연결해서 이렇게 1차 백업 받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렇게도 백업 하실 수 있고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고객분이 온프라미스에서 온프라미스로 센터 간의 원격 복제를 했다고 가신다면은 그렇게 레질리언스에 대한 준비를 하셨다고 한다면 복원력을 더 확대해서 리커버리 볼트를 쓰신다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복원력에 대한 확대를 해서 DR 상황에서 선택권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모 고객사에서 전부 다 문제 생겼습니다. 양쪽 센터가 주센터, DR 모두. 온프레미스 쪽에서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RV는 안전하게 그 데이터를 다 복원했던 사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추가로 더 구매하셨던 사례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쪽에다가 제3의 보험을 또 들어 넣었으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아마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잘 아실 겁니다. AWS든 뭐 애저든 자체적인 백업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비용 효율적인 뭐 중복 제거 소산 다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의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RV를 선택해야 할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중복 제거가 잘 된다는 부분, 효율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난 3개월의 보관 주기를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도 똑같이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똑같이 하나의 원 UI로 통합 관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가능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는 별도의 제품이고 그리고 서버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저희 대비 좀 관리적인 측면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스냅샷으로 저장하는 거는 용량 한계가 있고 경쟁사나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 대비 저희는 중복제거 효율이 더 좋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복 제거 효율이 곧 비용 효율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방안을 선택하려는 가장 큰 요인은 소산 비용을 좀 줄여보고 싶어서인데 근데 중복 제거 효율이 더 좋아. 당연히 비용이 더 많이 아껴지겠지. 그러면 RV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레질리언시 계속 이 화두인 복원력을 유지를 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또 대내외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온프레미스를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만을 위한 베리타스의 솔루션은 없을까요? 클라우드 내에서도
백업 복구를 다 하는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뭐 저희가 전문적인 DB 백업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출구 전략 예를 들면 애저를 쓰고 계셨었는데 AWS 가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저희는 넷 백업 포맷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파스DB 백업 되는 것도 그냥 모르겠고 무조건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는 거는 그냥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팀장님이 하지 말래. 그냥 프라이빗 클라우드 해야겠어. 한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복원력을 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용량이 큰 넉넉하게 드리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세스 3360 HA 어플라이언스. HA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액세스 3360 HA 어플라이언스. 요 액세스는 기존에 3340, 3350 어플라이언스에 있었는데 얘들도 똑같이 HA 기능이 그러니까 마치 샴쌍둥이처럼 머리가 두 개 있고 몸통은 하나인 형태로 되어 있었고 3360도 똑같이 나옵니다만 이번에 베타스에서 그냥 그거를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 옛날부터 HA였어. 가장 큰 특징은 하드디스크가 20테라짜리가 채용이 되면서 전체적인 큰 용량 5.6페타까지 한 대당 확장할 수가 있고 특히나 PTL에 대체해서 1차 백업 한다든지 혹은 장기 보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원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중복적 포맷이 유지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1차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근데 테이블 대체하는 이런 장비들은 어쨌든 아카이빙, 2차 백업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장비를 그러면은 1차 백업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과거에는 이런 부분 성능도 일반적인 백업보다는 안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1차 백업 용도로는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 많이 드라이브 했기 때문에 근데 근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도면 데이터나 혹은 작은 파일이 너무 많아서 특히나 그 이미지나 녹취 파일, 그러니까 전자 계약서 파일들이나 보안 로그 이런 파일들을 백업 받을 때 나는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 같은 고속 장비 말고 보관 주기만 좀 크게 해서 나는 그냥 버스나 트럭 같은 게 필요한데 나는 세단이 필요하지 않아 라는 고객이 있다면 그 용도로 해서 저희 1차 백업도 과거에는 좀 이걸 제약을 걸었습니다만 이제 풀었죠. 그래서 1차 백업도 특히나 녹취 이미지 데이터나 보안 로그나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할 수 1차 백업으로서 할 수도 있고 본래의 목적인 테이프 대체에서 원격 소산의 역할을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는 정리하자면 사례도 많이 있고 그리고 특히 테이프 대체로 해서 장기 보관 소산을 한다든지 녹취 이미지 데이터 어떤 보안 로그에 대한 그런 것들 전자 계약서 파일들을 저장을 잘 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궁금증이 드는 게 지금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1차 백업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한 대만 도입을 한 거예요. 1차 백업, 2차 백업 그 한 대의 장비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보통은 2차 백업 용도는 정말 안전하게 보호가 돼야 되니까 웬만하면 다른 장비든 다른 장소든 이렇게 고려할 것 같은데 하나의 장비로 1차와 2차 다 나눈다? 조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있나요?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하고요. 그 부분들은 다 파티셔닝이 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내에서. 보통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하기도 하지만 약간 여유가 있다면 보통은 기존에 주센터 DR 두시고 테이블 안전한 제3의 장소에 이렇게 그 금고에 넣는 역할을 하셨었는데 행랑을 통해서 그거를 그냥 망을 저속으로 하나 뚫고 제3의 지역에 테이프 대체해서 두는 거죠. 하나의 장비로 그게 다 커버가 된다라면은 똑같은 좀 안전한 어떤 백업 환경을 마련함에 있어서 비용을 최대한 정말 절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세션 내용 중에서 강조해야 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제 왼편 상단에 보시면은 유닉스 서버부터 쿠버네티스 가상화 클라우드까지 다 백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경쟁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쿠버네티스 백업도 되지 않는다. 라고 근데 하지만 저희 잘 되고 레퍼런스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매출에 상당한 기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근래에는 고객분들이 과거에는 포기했던 예를 들면 200테라짜리 오라클을 한 7시간 내에 백업해줘라고 하면 예전에는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되거든요. 백업 7시간, 복구 7시간, 200테라를. 근데 그런 부분이 뭐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전략을 수립하실 때 퍼블릭 클라우드로 레질리언시랑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플랫폼을 유지하시게 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는 온프라미스는 다 크로스로 복구할 수 있고 이 백업 플랫폼이 요새 굉장히 복잡한 IT 트렌드에 있어서 해결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 그런 분들 많이 고려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표를 아마 보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유닉스 되게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쿠버네티스 최신 환경이에요. 다 근데 문제없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예전부터 이 베리타스의 역사도 되게 오래됐으니까 예전 환경 그리고 최신 환경 문제없이 지원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와서 또 다른 어떤 환경이 또 대세가 될 수 있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냥 관리자 입장에서는 베리타스만 쭉 쓰면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제일 핵심인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이사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는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IT 환경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백업과 복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리타스와 함께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부터 클라우드, 쿠버네티스와 같은 최신 환경까지 모든 종류의 워크로드에 대한 데이터 보호가 가능합니다. 베리타스의 360 디펜스 전략으로 더욱 강력한 보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베리타스입니다.